예, 그러면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자공시 나온 종목들 가운데서 좀 어떤 종목군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축 공사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장내 매수 관련한 종목들도 3개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라부터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예, 뭐 제가 간단히 그냥 4개 바로 다 얘기해 버릴게요. 예. 그 한라는 이제 2개 그 공사 수주가 좀 있었고, 일단 이제 그 주택 공동주택 이제 신축 공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금액으로 이제 합치면 한 2,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주도 잘 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지금 시장이 워낙 또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한라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저평가돼 있고, 예전에 이제 한라홀딩스가 소유했던 그 전화우선주, 그게 한 1,017만 주 중에서 82만 주 정도로 이제 직접 이제 취득한 다음에 소각하기로 했는데, 그게 꽤 이제 큰 어떤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자사주 102만 주도 소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이제 주주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현재 PER도 3배, 주식수도 감소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장에서 좀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최근에 이제 분양 물량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 이연됐던 물량들이 또 잡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좀 내년을 보고 좀 준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장내 매수 있었는데, 아마 이분은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그 안 사회이사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번 달에도, 그러니까 11월에도 또 100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00주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74,900원 정도. 저번에 좀 주가 올라갔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그냥 어김없이 100주. 그러니까 매달 100주씩 그냥 뭐 한 2년 정도 지금 꾸준히 네, 매수를 뭐 흔들림 없이 매수를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네페스인데, 네페스의 그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이제 분이신데, 11월 26일 이제 33,727원에 1,650주 장내 매수 들어갔고,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 뭐 엑시노스 2200이라든가 이미지 센서, 이게 좀 뭔가 성과가 지금 아직 크게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소니를 좀 추격하는 입장이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엑시노스 2200은 이제 퀄컴과 경쟁을 하거든요. 여기서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이게 파운드리랑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엔 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업체인 또 네페스의 역할도 중요하니까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노믹스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류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11월 23일 날 11,270원에 1,041주를 장내 매수를 했는데, 참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올 연초에 이 액체 생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암 검사할 때 조직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조직 검사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액체 생검을 하면 이제 혈액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소변이나 혈액을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그다음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암 검사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액체 생검을 좀 이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 선정 등의 뭐 진단에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쓰임새도 좀 많은 그런 방식인데, 이게 뭐 워낙 좀 바이오 기업들 주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내내 빠졌는데, 클리노믹스도 일단 이제 그 내부자가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나온 것 같습니다. 연초에 뭐 바이오주들이 한번 움직인다면 좀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공시 종목들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더 하고 싶은 시장 얘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수 하단에 대한 공포감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2,800도 깨진다, 뭐 2,750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미크론 이전에도 증권가의 어떤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이 숫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때는 안 봤다가 이제 보이기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공포감들 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2,800포인트가 이제 PBR 1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배 밑으로 가면은 이제
약간 이제 위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어떤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거나 우리나라가 뭐 역성장을 한다거나. 근데 사실 역성장은 아니고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PBR 100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일단은 좀 심리적이고 그 수급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이제 올해 한번 돌이켜 보면 계속 뭐 좋은 뉴스들도 많이 있었지만 악재들이 계속 나올 때 전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걸 다 방어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수급들이 존재를 했는데 네.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질 못하고 있고 또 기관 투자들이 이게 간간히 연기금 같은 경우도 3천 이하에서는 방어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최근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어제 같은 장에도 계속 일방적으로 그냥 증시가 오르거나 급락하거나 상관없이 정리하는 모습이 좀 워낙 많이 나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특히 어제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의한 그 프로그램 매도가 네. 굉장히 기승을 부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아줄 주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그 밀려버리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어제도 안타까웠던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빠졌거든요. 다른 나라, 일본 니케이가 한 1% 빠질 때 한국이 2.5% 가까이 급락을 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취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800포인트까지 지금 좀 온 상황인데 여기서 뭐 지수 예측하는 것 자체는 뭐 여기서 다시 뭐 3,000을 갑니다. 2,500까지 빨 겁니다. 이 자체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PBR 한배 구간에서는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던 과거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는 한번 좀 지지력을 기대해 보시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수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주 동안 이제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파웰 연준의장 그 연설을 딱 들어보면 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주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그냥 뭐 예상했던 수준이고 뭐 큰 그게 없으면 그냥 이제 빨리 긴축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수에 따라서는 긴축 속도가 늦춰질 수도 아니면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정상적으로 긴축한다에 지금 베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진 거니까 좀 선조정은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다행스럽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좀 위기 국면에서 환율이 튀는데 환율이 무려 8원이나 빠져버렸고 야간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건 아니고 유럽 선물 시장이 이제 상장된 유렉스 그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날 우리나라 시초가를 대부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0.37%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오늘 좀 강세 출발도 일부 예상이 되니까 너무 좀 불안감은 좀 갖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도 그렇고 뭐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있을 테니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반대로 봤을 때 이런 기계적 매도들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 담을 일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하다 맞습니다. 보면 또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프로그램 매매 영향력이 클 때가 이게 그 수급이 비어 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 상반기나 작년에 보시면은 주인이 있었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다 받아줬어요. 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도 받아서 올려주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해지면서 프로그램에 흔들렸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인데 매도를 했으면 나중에 결국 다 채워 넣어야 돼요. 네. 또 너무 많이 매수했으면 다시 매도를 해서 비워내야 됩니다. 결국 기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선물 이 가격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계속 일방적으로 매도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그 장기 추세를 결정한 적은 없어요. 그게 결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단기적인 변동성은 막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언제였죠? 이제 월요일 날 증시가 이제 개파하겠다가 한번 쫙 반등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외국인이 선물로 사면서 프로그램 들어와가지고 한번 반등이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모습이 일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영향력은 물론 크지만 너무 거기 최근에 워낙 많이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 좀 매수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지금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오는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전파력은 강한데 그렇게 뭐 치명률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게 또 죽었다는 지금 사례는 없거든요. 사망했다는. 그래서 그렇게 뭐 큰 위험성은 좀 없다라는 식으로 좀 기사들은 나오는데 어제 뭐 갑자기 모더나 CEO가 좀 안 좋은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백신 CEO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자기 백신이 어쨌든 이제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백신을 또 개발을 해서 여기에 또 특화된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이익을 그만큼 또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언을 무조건 뭐 믿는 것보다는 확실한 이제 2주 후에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CEO이니까 말이 맞다. 무조건 좀 그렇게 믿을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미크론 영향력이 좀 어제까지는 증시에 큰 영향을 좀 발휘했지만 오늘부터는 좀 그 영향력은 감소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또 미리 선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좀 불안감은 갖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내가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증시가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반등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그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한번 뭐 내년 상반기까지 큰 그림 그리고 포트를 재편해서 내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볼 거냐? 아니면 반등할 때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다음에 좀 진정되는 걸 보고 내가 한번 대응을 할 거냐? 그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이미 좀 매도하기는 되게 늦은 자리잖아요. 여기서 매도보다는 아무튼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한번 내가 할 건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을 때 지금 뭐 워낙 힘드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안전하게만 가야지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매력적인 종목들은 배당 쪽이 있을 테고 네. 요 2, 3일 동안에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종목들을 보면 또 그래도 성장주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많이 해서 이쪽으로 뭐 2차 전지나 게임주에 대한 미련은 계속 갖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 때도 그렇고 그 중간중간 한번 급락할 때 아니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수가 안 좋아져서 다 빠지긴 했는데 네. 우리가 공부를 해봤을 때 그 당시에도 성장하는 산업들이 있었고 네.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증시가 안정화되니까 지수는 회복이 안 되는데 이 기업들은 막 신고가가 났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기업을 발굴하는 거고 집중하는 건데 그런 기업을 내가 물려 있다면 전혀 걱정할 사실 필요는 없는 거죠. 더 사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고민이 되는 건 그런 기업을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엉뚱한 기업에 물려 있거나 이럴 때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급락장에서는 항상 이제 공부를 좀 미리 해놔야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년도에 뭐가 좋아질지.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특히 뭐 전기차와 자율주행 뭐 이런 모빌리티도 있을 거고 특히 요새 뭐 의료기기 뭐 에스테틱 얘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피부 미용과 관련해. 근데 그런 그 기업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장에서 못 버텨요. 그래서 저번에 오스테인 플란트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로 한 번씩은 이제 교체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내에서도 보시면 화장품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네.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한 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오팡이 나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쭉쭉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장품 업종 내에서 어떤 기업을 좀 갖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코스맥스 같이 확실하게 보이는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같이 빠져버렸으니까. 네. 근데 반등할 때는 이쪽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같은 업종에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봤을 때 가장 빨리 회복될 게 뭔지 그러면은 그 업종에서 이걸로 그냥 옆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급락장에서는 너무 그냥 무조건 기다리자 이거보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해보시되 근데 이제 와서 뭐 현금화하고 그건 사실 크게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번 그런 쪽을 보시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반도체 최근에 이게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어쨌든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 있잖아요. 네. 카메라, OLED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의료기기 쪽 이쪽으로 좀 비중을 이번에 좀 계속 늘려가시면 결국 시장이 좀 진정될 때 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트 리밸런싱과 관련된 또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잘 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